3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씩 진도가 좀 느리거든요. 네, 원래 이게 저번 시간에 좀 됐어야 되는데, 느리게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자, 지금 20번은 삼각형의 작도,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자, 삼각형의 작도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A, B, C가 있는데 뭐 이 변이 3개가 주어졌을 때 네, 그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두 변이랑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주어진 네, 그때도 작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질 때 네, 이렇게 3가지를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는 작도를 어떻게 하냐. 자, 그 얘기는 제일 처음에 얘를 컴퍼스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B에다 찍어서 돌리면 된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것도 당연히 재서 돌리면 돼요. 네, 그게 2번이고요. 그 다음 것도 재서 돌리면 교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눈금 없는 자로 여기도 이어주고 여기도 이어주면 작도가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이런 작도 순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작도를 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우리가 지금 뭐 컴퍼스랑 묶음원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작도를 하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네, 이걸 잰다. 그래서 여기다 둘다. 자,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뭐 쟀다. B를 재서 여기다 돌려주면 얘가 짧으니까 짧게 돌려주면 되겠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세 번째 C를 쟀다. 그래서 여기다 찍어서 이쪽으로 돌리는 거. 자, 그러면 교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눈금 없는 자로 이어주면 작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순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순서도 그냥 보고 갈게요, 같이. 한 직선을 그리고 그 위에 길이가 A인 BC를 작도한다. 그 다음에 점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C인 B 맞다?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요 B를 중심으로 요게 반지름의 길이라는 얘기죠. C인 원을 그린다. 자 이게 B고요. 점 C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을 그려서 그 원과의 교점을 A라고 한다. 그래서 점 A와 점 A 점 A와 맞네. 점 B를 이어주고 점 A와 점 C를 각각 이어주면은 뭐가 된다. 같은 얘기를 뭐 세 번 반복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뭐 할 얘기가 없는 건데. 자, 그 다음에 21. 자, 개념 21은 두 번째 얘기하는 거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질 때. 네.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꼭 끼인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각이나 있으면 안 되고 선이랑 선이랑 이렇게 만나는 각이 끼인각이에요. 선과 선과 만났을 때 생기는 각. 그래서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지면 그릴 수 있겠다. 자, 먼저 이제 작도를 하는 방식은 얘가 1번 각도를 먼저 만들어라. 네, 그래서 각도를 뭐 이렇게 길게 상관 있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자, 거기에서 이제 할 거는 없어요. 컴퍼스로 얘 재서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컴퍼스로 얘 재서 돌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돌리냐. 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지금 확인해 보시면 자, A라는 거를 지금 맨 처음에 여기 돌렸죠? 얘를 길이를 재서 그런 다음에
C라는 거를 여기다 돌렸죠?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이만큼만 선을 이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이어줄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1번, 둘 중에 아무거나가 2번이 되겠다.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각을 이동시키는 방식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게 네모와 크기가 같은 PBQ를 작도한다. 각 B와 크기가 같은 거겠죠? 요거 작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요 얘기하는 거죠. A1을 그려 네, 반직선 BQ와의 교점을 C라고 한다. 자, 이렇게 써있으면 점 C라고 해야 되나?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나타내야 될 것 같고 점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길이가 보면은 ASC C1을 그려 반직선 BQ와의 교점을 점 A라고 한다. 그래서 점 A와 점 C를 이어주면 적도가 된다. 감사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본 거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질 때 자, 그러니까 변 하나랑 각 양쪽에 각이 주어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요 변을 먼저 그려 놓고요. 네, 그래서 뭐 얘를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작도 방식, 각을 이동하는 방식을 해서 2번이나 3번을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돼요. 얘를 작도를 하셔도 되고 얘를 먼저 작도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무거나 먼저 작도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세 개가 그냥 이렇게 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순서 외우는 건데 유의할 거는 있어요. 작도를 해. 유의할 거는 뭐냐면 우선은 지금 이 한 변과 양 끝각이 있을 때는 이 각의 두 개의 합이 무조건 180도보다 작아야 돼. 이 두 개의 합이 180도여도 안 돼. 두 개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얘기는 평행하게 되는 거예요. 평행하면 선이 만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180도여도 안 되고 180도보다 커도 안 되겠죠. 왜냐면 선이 하나가 각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내가 각도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80도 안 되고 180도보다 커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응용해서 생각하면 꼭 양 끝각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 3번은. 네,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얘가 50도야. 그럼 예를 들어 얘가 70도야. 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만들 거예요. 어차피 나머지 각은 6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양끝각이 아니어도 나머지 각을 알죠. 네. 그러니까는 그릴 때는 양끝각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요각을 알아도 당연히 요각을 구할 수 있으니까 꼭 양끝각일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2번 내용에서는 유의를 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한 이게 다예요. 꼭 끼어인 각이어야 된다. 다른 각이 주어지면 안 돼. 두 변이 만나는 그 끼인 각이어야만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첫 번째 얘기했던 요 내용에서 유의해야 될 거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꼭 작아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제일 긴 변이 삼각형을 만들려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꼭 작아야지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자,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를 알아두시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합동이 나오거든요. 네. 합동을 하실 때, 이제 다시 또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저 내용을. 자,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방금 얘기한 무조건
제일 긴 면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지만 된다. 라는 거. 변의 합이. 자, 그 다음에 얘는 꼭 끼인각이어야 된다. 뭐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네,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뭐, 두 개의 각만 알아도 된다. 그리고 각이 180도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생각.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워놓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변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요? 얘 두 개를 더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해보니까 11보다 크니까 각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두 개를 더해보니까 얘는 12보다. 12보다 작지 않고 같죠? 네, 다도 못 그려요. 그래서 이거는 못 그린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두 변이 있고 각이 하나 있으면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라 그랬어요. 끼인 각을 확인하는 거는 뭐냐면 두 선분 알파벳을 봤을 때 공통인 문자가 교조를 해요. B가 공통이죠? 그러니까 B의 각만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각시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무조건 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는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교점이 A죠? 두 번째 거. 근데 각시라고 되었으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각 A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5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무 각이나 있어도 된다 그랬죠. 네, 꼭 여기 B, C로 돼 있긴 하지만 여기 A여도 돼요. 상관없다 그랬어요. 네, B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그릴 수 있다. 5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80도보다 작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작아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의 점을 꼭 외우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 거, 뭐 얘도 마찬가지. 한 변과 네, 양 끝각이 있는데 더하니까 몇이? 얘가 180도죠.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우리가 세각이 주어질 때라는 건 배운 게 없죠, 지금? 세각이 주어지면 삼각형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하나로 정해지는 것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겠네. 제 의도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치? 그린 거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도를 배웠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합동.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합동. 2학년 단원에서는 합동이라는 거는 중요해요. 자, 2학년 때도 합동은 또 나오고요. 3학년이 돼도 합동은 또 나와요. 계속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연결 지어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이게 합동이란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아예 똑같은 거. 모양도 똑같고 키도 같다. 자, 이게 합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4야. 그럼 얘 넓이는 몇이죠? 삼각형 넓이. 10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네, 그래서 20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얘가 4고 얘가 높이가 10이야. 얘도 20이죠? 네,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넓이가 똑같죠? 그때 우리는 같다를 쓰는 거예요. 같다의 의미는 네, 모양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다르고, 네, 크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다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러면은, 모양은 같고 크기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걸 2학년 때 닮음이라고 해요. 닮았다. 이 얘기. 니네처럼. 근데 니네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을 수 있잖아. 똑같은 크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2학년 때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우는 거니까, 이건 듣고. 그러면 합동이라는 얘기는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 모양처럼, 모양이랑 크기가 똑같아 보이죠? 네, 그러면은 이걸 합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거니까 이렇게 짝대기가 등호가 두 개 있는 거야.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근데 또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붙여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합동 기호. 갖다가 두 번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써주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합동에서는 이제 쓰는 순서를 요걸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대응각이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변이 대응변이고,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 대응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순서에 맞춰서 꼭 써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 삼각형을 읽을 거야. 삼각형을 이렇게 표시하고, 내가 A, B, C라고 읽었어. 근데 누가 봐도 지금 합동이니까. 자, 얘도 그럼 써야 되는데, 얘도 무조건 A로 시작했으면 A의 대응점부터 써. 다른 걸 쓰면 틀려요. 네. 그래서 D, E, F라고 꼭 쓰셔야 돼요. 알파벳 순서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C, B, A라고 읽었어. 그러면은 얘는 F, E, D라고 꼭 쓰셔야 돼요. 꼭 위치를 맞춰서.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보기 편하게 똑같은 위치에 옆에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이 모양이 돌아가 있을 수도 있고 뒤집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똑같이 안 보이게 모양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응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대응점을 꼭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냐? 귀찮게 그냥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요걸 봤을 때, 자, 내가 이걸 보고 이렇게 합동이라고 썼어요. 자,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도 대응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없어. 얘만 써 있어. 그래도 대응점은 E죠. A랑. 대응변은 E랑 E.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 그냥 이것만 보고 그림이 있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점을 맞춰서 쓰는 거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셨을 때 그림이 막 뒤집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합동이 뭐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그림이 아무리 뭐 이상하게 돼 있어도 대응점을 찾을 수 있죠. 이 알파벳을 보면. 그림이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 있어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봐. 지금 1번을 볼게요. 자, 합동처럼 보이는 게 있을까요? 음, A, B, C랑 삼각형. 그렇지. 그렇게 보이잖아. 그냥, 이제 눈으로 딱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아, 그 비슷한 모양이 있잖아. 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니까. 얘만 안 된다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얘는 합동기호로 쓰라 그랬으니까, 삼각형 A, B, C랑, 그 다음에 삼각형, 지금, A, B, C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게 쓰시면, 틀리는 거죠? I, H, G. 꼭 이 순서가 맞아야 돼요. 보이시죠? 짧은 걸로 먼저 읽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딱. 자, 그러면 2번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삼각형 ABC랑 누가 봐도 지금 여기 있는 DEF가 똑같아 보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알파벳 어떻게 써요? 알파벳 뭐 먼저 읽어야 돼요? F, D, 이렇게 읽으시라. 이해가 되고 계실까요? 뭐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합동이다. 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얘는 이미 합동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네,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자, 변 A, B의 길이가 몇이냐 그랬어. A, B가 여기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몇이어야 되죠? 요 길이? 요걸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대응변을 보죠. 그래서 5cm가 된다. AB랑 D가 같으니까. AB의 대응변이 지금 변 D이다. 그렇게 써야 되겠죠. 가로를 써야 되니까. 각 D랑 같은 거는요? 각 A. 자, 지금 봐봐. 비슷하잖아요. 얘나. 그지? 헷갈리겠지? 그럼 뭘 보라 그랬어? 식을 보고 푸는 거. 그림을 보고 푸는 게 아니야. 니네는 그림을 보고 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얘가 얘일 수도 있고 얘가 얘일 수도 있잖아. 헷갈리잖아. 무조건 합동 기호식을 보고 확인하시는. 그러니까 각 D랑 같은 게 무조건 뭐야? 각 A죠. 그럼 각 A가 몇 도예요? 지금 70도니까. 괜찮으실까요? 이해가 되고 계세요? 자, 가계푸는 그럼 몇 도예요? 그쵸? 여기 각도를 먼저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다 합치면 180도 돼야 되니까 얘랑 합쳐보니까 135죠? 그러니까 얘가 45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각 F랑 여기서 보면 C랑 같죠? 그러니까 45도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뒤집어져 있잖아요. 근데 합동이라고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하셔야 된다. 이것만 보면 쉽게 보여요. 뒤에 기호를 보고 하시면. 그러면 그림이 메인이 아니다. 합동 기호가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합동 조건. 자, 합동 조건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까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작도하는 거 얘기했죠. 작도하는 거 세 가지 오늘 시작하자마자. 네. 뭐였어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져 있을 때 작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합동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제 SSS, SAS, ASA 합동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S가 지금 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사이드의 약자. A가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앵글의 약자.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한 거야. 변이랑 각.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기호를 보시면 SSS니까 변이 3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보시면 SAS니까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란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변 사이에 지금 각이 있죠? 네, 그러니까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SA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변과 양 끝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줄여서. 말로 얘기하니까 기니까. 네, 간단하게 SSS, SAS, ASA 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뭐 귀찮으면 그냥 뭐 얘는 쎄쎄쎄, 싸스, 아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합동 조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보고, 저 세 개의 합동 조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 그래서 합동 기호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방금 그 세 개 중에서. 자, 얘 같은 경우 보시면, 누가 봐도 각은 알려줘. 비슷해 보이긴 하죠? 네. 점만 알려줬죠? 그럼 얘는 무슨 합동이겠어요? SSS 합동이었고, 그지? 자, 내가 ABC라고 썼어요. 자, 어떻게 읽었어요? 5cm에서 6cm로 갔죠. 네,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써야 돼요? 삼각형 EDF. 자, 그리고 왜 이제 SSS가 되는지까지 다 써야 돼. AB랑 지금 DE가 같고, 그 다음에 DF랑 지금 BC가 같고, AC랑 여기 있는 EF가 같아서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SSS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써야 되는 거야. 얘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에 같은 것까지 확인하는 것까지 다 써야 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어려워요. 자, 얘도 보면 AB랑 같은 게 뭐예요? 지금 DF고 각 B랑 같은 게 각 F고 EF랑 같은 게 여기 있는 BC고 그래서 삼각형 지금 ABC로 읽었으니까 BF이라고 읽어야 되고 SAS 합동이다. 이렇게 쓰면 여기가 은근히 헷갈리고 어려워요. 자, 얘도 똑같이 각 A랑 같은 게 각 F고 선분 EF이랑 같은 게 선분 AB고 각 B랑 같은 게 각 E고 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제 같은 게 안 보이니까 각을 써놨어야 됐겠죠? 다 합쳐서 180도 되니까 여기가 60고, 그러니까 40이 돼야 된다.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얘는 그러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C를 이거 쓰는 뭐야? FED랑 ASA 합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요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지금 얘는 나와 있는 거죠.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 것들은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림은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요것처럼. 15, 16, 17.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무슨 합동인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처럼 뭐 두 개는 같다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가 뭐가 필요한지를 찾는 거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15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뭐야? 이렇게 A, B랑 B, C가 같다고 나왔죠. A, D랑 CD도 같다고 나왔죠. 자, 근데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되려면 요게 지금 길이가 둘 다 겹쳤잖아. 그러니까 얘가 공통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각 B랑 각 D가 공통이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어차피 똑같은 길이가 겹친 건데. 자,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겹쳤기 때문에 A, B, D랑 C, D, D가 S, S, S 합동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가 되고 계세요? 좀 어렵죠?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도 보면 요랑 얘랑 길이가 같다고 나왔죠? 얘랑 얘랑도 같다고 나왔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억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억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평행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평행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 이건 사용되진 않지만, AC가 공통으로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두 변과 그 사이의 끼임각이 같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 더 써야 될 건, 선분 AC가 공통이다. 이걸 쓰시고, 그래서 삼각형가 ADC로 읽었다면, 그러면, 뭐라고 읽어야 되죠? ADC로 읽었어요. 그러면 합동인 거 이쪽에 뭐라고 써야 돼요? ADC로 읽었어요. 그러면 G. A의 대응점이 이쪽 삼각형에서 뭐예요? C잖아. C를 먼저 읽어. 여기서 그대로 읽는 게 아니죠. CBA라고 읽어요. 그래서 얘는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니까 SAS 합동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자, 17번도,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몇 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봐야 돼. 그래야지 니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DM이랑 AM이 같다고도 나왔고요. 그거 말고는 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방금 위에 것까지 두 개나 가르쳐 줬는데, 이제 하나뿐이 안 가르쳐 줬잖아요. 네. 두 개를 더 찾아야 되잖아. 자, 뭐가 같겠어요? 아, 꼭지각이니까 가격대기가 이렇게 보여요? 지금 각 AMB랑 그 다음에 각 EMC가 각꼭지각이다. 이유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그냥 요것만 같다라고 쓰면 안 돼. 이유가 막꼭지각이어서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또 뭘 알 수 있냐면 평행하단 표시가 이게 평행하단 표시거든요. 그럼 평행하니까 또 뭐가 같겠어요? 억각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각 BAM이랑 각 CDM이 억각이어서 같다. 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네, 지금 내가 AMB라고 읽어주시면 삼각형 EMC랑 네, 지금 보면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은 거거든요. ASA 합동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보여요? 18번은 무슨 합동이에요? 아니에요. SAS. 왜 SAS죠? 자, 지금 여기가 90도란 얘기를. 이게 180도니까 여기도 90도란 얘기. 각이 우선 같죠? 윗변 우선 같죠? 이게 공통이죠. 그러면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90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SAS 합동이다.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그냥 쓰시면 안 된다 그랬죠? 다 써야 된다 그랬어요. 얘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90도라는 것도 나와 있었으니까, 지금 하나 더 쓰시면, AM이 공통이다. 이걸 하나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 삼각형 AMB라고 내가 읽었다면, 삼각형 AMC가 같아서 SAS 합동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있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합동 얘기를 해봤어요. 잠깐 이제 풀어봐야 되겠다. 풀어봅시다.
38까지, 38은 할 게 없구나. 37까지, 37이 아니구나. 42까지네요. 42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기를 봤을 때, 오른쪽 그림 삼각형 지금 AOD랑 삼각형 COB에서, 네, 뭐, 선분 OA랑, 네, 선분 OC가 같고, 선분 AB랑 선분 CD도 같고, 그리고 각도가 60도랑 25도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줬어요. 뭐, 풀어도 되죠. 그래서 AOD랑 합동인 삼각형이 뭐냐, 그랬는데, 방금 뭐 대놓고 좀 힌트를 줬죠, 문제에서? 네, 지금 똑같은 모양이 AOD랑 지금 COB가 똑같이 보여요? 다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면 삼각형 AOD랑 삼각형 AOCOB랑 무슨 합동이에요? 그쵸. 요 길이 요 길이 짧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고, 그래서 그 사이 끼어 있는 각이 60도고, 그래서 SAS 합동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OCB를 구하라 그랬죠? OCB 여기가 몇 도냐? 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여기 몇 도죠? 응? 몇 도? 안 들렸어. 95도죠. 왜냐면 여기가 25도니까 합동이요. 합동이라는 걸 얘기했으면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겠죠? 그래서 요거 합친 게 180도 돼야 되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85도여서 얘가 15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동에서는 보통 이렇게 겹쳐져 있는 합동을 찾는 도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겹쳐져 있는 유형들을 우리는 이 책이 쉬운 책이어서 어려운 문제가 별로 안 나온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합동에서. 제일. 네. 제일 쉬운 책이. 이거보다 쉬운 책은 없다. 네, 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네가 봐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어, 쉽잖아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거는 1학년 2학기 때 문제를 잘 모르시니까 이런 식의 단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다 정도가 이제 우리 특강의 지금 목적인 거고 이제 1학년 2학기 거가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모양이 막 모양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 이상한 모양들에서 이제 방금 배운 내용 찾으셔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다각형이요. 다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네, 이런 것들을 다각형이라고 한다. 자,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에는 N각형 이렇게 삼각형이면 숫자 3, 뭐, 점이 3개란 얘기, 점이 3개란 얘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오각형이죠. 자, 오각형에는 당연히 변이 있고, 꼭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각이 있는데,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180도를 기준으로 네, 내각과 외각이 존재한다. 당연히 도형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하는 거고, 도형 바깥쪽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외곽이 도형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곽을 구하는 걸 잘하시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한 대로 보시면 또 알아야 되는 게 이거요. 내각과 외곽을 더하시면 무조건 180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뭐 같이 얘기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각형이라는 건 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형이 아닌 건 X, 다각형이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게 X고. 지금 얘는 입체 도형이니까 X. 그 다음에는 다각형. 이런 거 쓰라는 얘기.
다각형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삼각형이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예요. 뭐 이각형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용히 안 되면 다각형이 아니고 또 곡선이 있기 때문에 다각형이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다각형에서 다각형의 이름을 써라. 그것도 너무 쉽죠? 다각형, 오각형, 육각형. 유의해야 될 건 숫자로 쓰지는 않겠죠? 네. 숫자 4로 쓰시면 안 돼요. 숫자 5로 쓰시면 안 되고, 네, 한글로 쓰셔야 된다. 네, 그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변이 얘는 4개고, 5개고, 6개. 꼭지점도 4개고, 5개고, 6개. 4개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A의 외곽의 크기가 뭐냐. 아까 얘기한 걸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180도니까, 당연히 요게 외곽이어서 80도에서 56도를 뺀 125도가 가격보다.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삼각형에서는요, 알아줘야 될 게, 여기가 뭔지 모르고 여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알 수 있는 건 얘네 두 개 더하면 지금 얘도 180도 돼야 되니까 지금 두 개 더한 게 135, 125도라는 거 알죠? 방금 여기도 125도였죠. 그러니까 이 끼어 있는 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합이 이 외곽이랑 같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외곽의 성질이거든. 삼각형이 되면 나머지 두 각의 합이 이 바깥쪽에 있는 각이랑 같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도형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외곽 얘기하는 거야. 16번 외곽은 몇 도죠? 네, 70도. 17번의 외곽은 네, 96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라. 뭐, 요 얘기인 것 같네요. 뭐, 이것도 같이 21번까지는 하고 갑시다. 각 A가, 각 A의 내각, 그 A의 일그란 얘기네요. 115도. 각 D의 내각, 얘죠? 15도고. 각 C의 외각, 얘죠? 80도. 각 E의 외각.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정다각형도 아시잖아요. 정삼각형. 뭘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그리고 세 각의 크기도 같다. 정사각형도 마찬가지. 정오각형도 마찬가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런 걸 정다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은 변과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거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다각형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뭐죠? 1번? 기억, 디귿, 기억, 기억, 디귿 말이죠. 기억 안 되죠. 니은은 뭐죠? 우린 니은 뭐라고 해요? 진짜. 니은은 뭐라고 해요? 네, 말은 뭐. 네. 니은은 뭐 이름이 없죠? 네, 자, 네. 그냥 오각형. 기읍도 그냥 육각형.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6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모든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 이름은 정육각형. 다음. 꼭지점의 개수가 9개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 얘는 정각형. 5개의 내각을 가지고 있다.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얘는 정오각.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 이런 거 초등학교 때 혹시 배웠나요? 왜 180도인데? 얘네들 알고 있었잖아요. 180도가 왜 되는지.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가위로 잘랐다, 모퉁이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도형이든 선에 중점이 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면 이 자리가 똑같이 A 접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얘를 기준으로 얘도 접는 거죠. 이 자리가 B. 얘도 얘 기준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어차피 이게 이등변상 같은 대칭이야. 중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여서 요 세 개의 각이 모인 게 180도여서 180도다. 원래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점을 접었을 때. 자, 그래서 180도인 것만 알고 아까 방금 얘기한 외곽의 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얘는 몇 도죠? 바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60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각은 얘랑 더한 거여서 120도. 네? 자, 2번 몇 도? 55도 맞나요? 자, 전에 보면은 125도니까 그쵸? X는 55도. 3번은 50도.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아, 7번 같이 다시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또 나왔죠? 자, 7번 같은 건 당연히 얘랑 합치면 90도겠죠? 네, 그러니까 3x-15 더하기 x 플러스 5는 90. 자, 이렇게 쓰셔야 되고, 자, 다시 방정식 계산하는 거 얘기하신다면, 요거랑 요거는 x의 개수 세는 거라 그랬어요. 총 4개죠? 그래서 4x가 되는 거고, 얘랑은 더하기 빼기 하니까 빼기 10이죠? 그래서 90이 돼서 4x가 얘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서 90 더하기 10이어서 100이 되고요. 그래서 4로 나눠서 x는 15가 답이다. 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있는 것도 식만 쓰고 갈게요. 다 더하면 180도란 얘기죠? 4x 플러스 20이랑, 자, 이번에는 좀 세로로 써서 보기 편하게 좀 할까요? 이렇게 합친 게 180이다. 자, 그래서 x가 총 지금, 몇개야? 9개. 숫자가 더한 게 45. 그래서 180. 그럼 이제 위에 거랑 똑같죠? x가 45를 빼면 135. 그래서 x는 5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계산하는 것만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직 방정식을 우리가 안 한 상태여서. 네. 방정식을 안 한 상태여서 부분을 좀 자, 다음. 그 다음 뭐 이제 각도 얘기하는 거는 뭐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16번 세 각의 내각의 크기의 비가 다음과 같을 때, 네, 가장 큰 내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A, B, C다.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는 얘기죠. 각 세 개의 비. 근데 중요한 건 A, B, C를 다 더하면 우리는 180도라는 걸 아니까. 네. 이거 이제 초등학교 때 B 기억해요? 다 B를 더한 게 분모고, 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분자잖아요. 네, 그래서 180 곱하기 그럼 6분의 1 하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30도고, 그걸 알고 있으면 굳이 얘네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2배, 3배 해주시면 되니까 60도, 90도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일 큰 게 뭐냐 그랬으니까 답이 또 계산하시면 돼. 한마디로 총 각도에서 네, 지금 2를 다 합친 걸로 나누면 1인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넘어가. 그 다음, 삼각형의 내각, 외곽. 이게 아까 얘기한 거죠. 얘랑 얘 더한 게 얘랑 같다. 이걸 계속 찾아주시죠. 별거 아니죠, 솔직히. 근데 어려워.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쉬워. 삼각형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순간은 찾기가 어려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쉬운 거예요. 네. 복잡하게 나와 있는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좀 보고 갈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각 CAD가 지금 X죠? 이거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 그러니까 요각만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각이니까 각 B랑 각 C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그래서 40이랑 65를 더한 100보다. 또, 그냥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갈까요? 2번은 몇 도죠? 네, 135도. 자, 3번은 몇 도죠? 100, 115? 맞나? 100이요. 그러네요. 115.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여기도 패스, 또 이제 방정식 내용이 좀 있네요. 여기도 8번도 하나 또 갑시다. 얘랑 더한 게 4x다. x 플러스 75가 4x죠? 네, 자, 이렇게 나와 있게 된다면, 자, 저는 보통 x를 좌변으로 넘기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넘기면서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요. x 빼기 3x.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더하기일 때는 x의 개수를 셌죠. 근데 얘는 무슨 의미야? 얘가 플러스 x가 하나 있는 거고,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세 개 있던 얘기. 그러니까 하나 없앨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두 개 남은 거고, 마이너스 75. x는 네, 75.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근데 뭐 잘못 썼나봐. 진짜 잘못 썼죠? 4였는데 갑자기 3으로 썼어요? 그러면 여기가 3이었죠? 그럼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얘는 25. 이게 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일단 요거는 계산 안 되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방정식 계산이어서 좀 여러분들이 안 배운 상태라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내각의 이등분선. 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얘는 여기 공식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공식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여기 각이 이등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거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공식 필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자, 얘가 좀 중요하네요. 이등분 삼각. 자, 얘가 좀 중요한데, 요 그림으로 하지 않고,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삼각형이, 네, 이등분 삼각형을 여러 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나, 얘랑 길이가 같아. 이렇게 하나, 얘랑도 길이가 같아. 이렇게 하나, 얘랑도. 자,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세 개가 보이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 한 가격을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쓸 거야. 그럼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면 A거든. 이등변 삼각형 성질 알고 계신가요? 그냥 끝에 각이 서로 같아. 이등변 삼각형.
자, 그래서 이제 A랑 A의 외곽이 여기.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 요 자리인 거잖아요. 여기가 2A 이렇게 쓰면 A가 되죠. 자, 그럼 또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2A가 됐겠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라고 쓸 거냐? 요 자리. 자, 요 자리 뭐라고 쓸 거냐 하면 얘는 3A라고 써요. 뭘 외곽을 했냐 이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요 삼각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A랑 여기에 있는 2A의 외곽이 된 거예요. 그래서 A랑 2A의 외곽에서 여기가 3.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3A겠죠? 그럼 다시 여기는 뭐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요 모양에서 여기 있는 3A랑 여기 있는 A의 외곽이 있어 여기가 4A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요게 조금 시험을 평가를 본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만 몇 개 풀어보고 이제 문제 풀게요. 다각형의 개수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여기 1, 2, 3번만 할게요, 제가.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굳이 막 이렇게 제가 공식을 알 필요가 없다 그랬죠? 먼저 요걸 먼저 보시면 돼요. 여기가 40도고 여기가 80도니까 두 개 합치면 120도잖아요. 그러니까 A가 60도겠죠. 근데 이렇게 각이 이등분 됐다 그랬으니까 30도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30도고 여기도 30도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합친 게 180도 돼야 되니까 여기가 110도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봤을 때에는 얘랑 외곽이니까 110도 이렇게 계산.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공식 자체가 필요가 그냥 도형 보고 180도인 삼각형 찾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위에 공식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그럼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랑 더하니까 130도. 그러면은 위에가 50도. 그러니까 반반씩 나눴으니까 25도예요. 그럼 25랑 30도 합치니까 55도죠? 얘는 180도에서 55도를 뺀 거니까 답이 125도다. 쓰시면 끝. 다음 3번도 자 3번은 이렇게 와야죠. 얘랑 더한 게 125도. 그러니까 여기가 80도예요. 근데 또 2등분 됐으니까 각이 2등분 됐으니까 40도.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확인할 거는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여기 있는 이 40도랑 여기 있는 이 x의 외곽이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는 80가 되니까 80도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옆에 있는 6번도 하나 더.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죠? 얘가 x면 여기도 x다. 자, 근데 이거의 외곽이어서 여기가 2x다. 여기도 2x다. 다시 요 2x랑 여기 있는 x의 외곽이 요 자리다. 그래서 3x가 114여서 x는 3으로 나누면 8로 이 설명은 여기까지. 48분이네요. 남은 시간은 잠깐 문제 푸시고요. 숙제도 여기까지 내야 될 것 같죠? 이제 20분 남았으니까 숙제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